뒤로 넘겨보시면 2011학년도 한양대 모의논술 의대 1번 문제가 있습니다. 의대 순위논술 문제였었네요. 근데 모의논술 문제였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거기서 보시면 제시문 가나 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시문 가가 뭐예요? 산술기압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제시문 나는 뭐야? 그게 EM계로 확장되는 과정을 얘기했었고 제가 이거 수업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시문 다해서 뭘 했었다고? 오히려 n+1이 되면 m이 성립함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수학적 기납법을 보인다고 했었으니까 앞서서 우리가 증명했던 내용들이 제시문에 다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확인해보면요. 나와 다로부터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pn이 성립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설명하여라 라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면 되겠어요? 두 배씩 키우다 보면 충분히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그 어떤 자연수라도 그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알겠죠? 2의 k승을 때리면 그 숫자보다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커지고 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조건 다를 활용해서 하나씩 빠져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도달하면 된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이끌어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수학적 기납법을 엄밀하게 증명하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수학적 기납법을 엄밀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리를 써야 돼. 자연수의 최소원의 법칙 뭐 이런 걸 써야 돼요. 알아? 증명해서 써본 적 있어? 없죠. 자, 그래요. 보통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증명하라고 시킨 건 아니고 뭐라고 하면 된다고? 논리적으로 충분히 된다라는 것만 언급할 수 있으면 된다. 2의 거듭제곱은 당연히 어떤 자연수로 충분히 넘을 수 있다. 왜? 걔는 어디로 가니까? 무한대로 간 녀석이니까. 알겠지? 그리고 걔를 넘는 순간 일씩 빼서 거기 도달하면 된다라고 설명해주면 첫 번째 예제는 끝나는 거고요.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의 면적이 가장 크다. 둘레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 중에서는 정사각형의 면적이 가장 크다라는 명제를 함축하고 있음을 보여라. P2가 나와 있습니다. P2. P2가 어디 있죠? P2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네요. x1 더하기 x2. 이걸 1번이라고 아까 오늘 처음 푸는 문제니까 1번이라고 해서 x1 더하기 x2 P2가 써 있는데 반으로 나눴더니 얘가 뭐하고 똑같대? x1, x2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둘레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 중에서라고 했죠. 직사각형이라는 거는 가로 두 개랑 세로 두 개로 이루어진 거니까 가로 세로의 합이 일정하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가로 세로의 합이 일정하면 여기가 일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일정. 여기가 일정해지면 이쪽 좌변 자체가 아예 상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값이 여기에 도달할 때 이 꼴이 성립할 때가 바로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이 곱 입장에서 보면 최대가 되는 거죠. 최대가 되는 거죠. 제가 간단히 적어놓긴 했는데 다시 한번 잔소리를 할 테니까 꼭 명심하세요. 이거 많이들 틀립니다. 꼭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여러분 산술기압 평균의 활용 용도는 대소관계를 따지기 위함입니다. 이게 크냐 저게 크냐를 따지기 위함이야. 그치? 그런데 수능이나 아니면 답을 내는 유의 문제에서는 산술기압 평균이 뭐로 쓰이는 경우가 많냐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때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죠? 자, 그러면 원래 산술기하는 대소관계를 얘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술기하를 조금 변형해서 최대 최소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꼭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산술기하 쓸 때는. 뭘 주의해야 돼? 이쪽이 좌변이나 우변 중에 한쪽이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상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반드시 가정이 돼야 되냐면 한 변이 상수일 때만 최대 최소가 된다. 알겠죠? 한 변이 상수일 때만 최대 최소가 되는 거다. 그게 등호 성립 조건이 되는 거다라는 걸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산술기압 평균은 왼쪽과 오른쪽 중에 왼쪽이 크냐 오른쪽이 크냐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오른쪽의 맥시멈 값이 둘이 똑같아질 때인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니? 이해가? 긴가민가한 표정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떤 학생이 성적이 있었는데 3월부터 수능까지 매번 모의평가를 쳤더니 성적이 들쑥날쑥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게 어떤 학생 A의 성적이야. 알겠죠? 또 다른 학생 B의 성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 B의 성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A의 성적은 B 성적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A랑 B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분명 여기서 만났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B의 최대값이야? 혹은 A의 최소값이야? 둘 다 아니지. 그냥 B랑 A랑 만났을 때지. 그러니까 대소관계만을 얘기하는 건데 얘가 최대 최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보장돼 있어야 된다? A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B가 상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가 무슨 값이 되는 거야? A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거꾸로 A가 상수면 B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구하는 문제로 바뀌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반드시 한 변이 상수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한 변이 상수가 아닐 때 전제 조건을 쓰면 그런 걸 최대 최소로 구하면 큰일 납니다. 오류에 빠져요. 제가 08학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수능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제 07년도죠. 그때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처음 고3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는데 그때가 또 묘하게도 역대급 물수능이었어요. 처음으로 등급제가 시행되면서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이 나오고 우리나라의 4%가 다 맞아버리는 역대급 물수능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수능이 끝나고 학생들이 전화가 온 거야. 선생님 메일로 전화가 왔죠. 왜냐 그때는 제가 대학 갓 졸업하고 이제 고3 강의를 시작한 거니까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도 이제 대학교 1년 일찍 가고 뭐 그다음에 군대도 병특으로 빠지고 이랬었기 때문에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 그러니까 같이 막 형처럼 막 지내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전화가 선생님 저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하는데 뭐 얘도 다 맞아. 쟤도 다 맞아. 얘도 다 맞았다고 하니까 와 내가 진짜 잘 가르치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딱 배출한 고3이 싹 다 맞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 막 이러다가 근데 조금 쎄한 느낌이 든 게 너도? 막 이런 애들 있지. 왜 가르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 반이 얘는 잘하고 얘는 좀 그래도 얘 그렇게 잘하는 애는 아닌데 얘마저 다 맞았다고? 약간 이거 조금 이상한데?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너도 다 맞았어? 축하는 하는데 속으로 좀 이상한 거야. 얘까지 다 맞을 정도 문제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든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대급 무수능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때 우리 반에서 제일 잘했던 애. 우리 반에서 제일 잘했던 애가 100점을 못 받아가지고 재수를 합니다. 그때는 등급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율이 다 안 나와요. 성적표에. 딱 등급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98을 받아도 1등급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걔는 그냥 성적표에 2등급이라고만 2만 써 있는 거야. 그러므로 걔는 11%에 걸린 애랑 98인 애랑 그냥 같은 2등급이야. 그러니까 그냥 도매급으로 같이 처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잘하니까 사실 높은 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냥 수학 2등급 해서 4%부터 11%가 받는 그 성적을 같이 받아버리니까 변별력이 없죠. 그래서 바로 재수를 합니다. 그게 제가 만들었던 첫 번째 재수생이었어요. 알겠죠? 근데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걔한테 야, 너 왜 틀렸는데? 라고 했더니 분명히 최소 구하는 건 줄 알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된 거였었어요. 자, 여기 이 직선이 있었단 말이야. 여기 어떤 점이 이렇게 있어서 A, B라는 직선이 있었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 A랑 B는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해.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최소값은 얼마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이라는 건 이거의 최소값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뭐하고 똑같이 구하면 돼? 그냥 수선의 발을 내리면 돼요. 수선의 발을 내릴 때가 가장 작아지겠죠. 근데 애들 다 그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걔 혼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또 배웠지. 내가 또 뭘 배웠어? 산술기하 평균을 쓴 거야. 여기다 얘를 산술평균을 때리고 기하평균을 때리면 뭐가 돼요? 2 루트 A제곱 B제곱이 되면서 2AB가 되죠. AB가 지금 다 양수란 조건이 있었거든. 이렇게. 등호 성립할 때를 찾아보니까 등호 성립할 때 언제야? 보통 산술기하 평균에서 서로 같을 때지. 근데 A랑 B가 같을 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y 꼴 x선을 그으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최소값을 잘못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쓰려면 이쪽이랑 이쪽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얘가 상수거나 둘 중에 한쪽이 상수일 때만 최대 최소를 쓸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진짜 작살 납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패였기 때문에 절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네들한테는. 알겠죠? 솔직히 또 그런 학생이 생기면 정말 2번 죽이는 것 같아. 물론 걔는 그래서 내가 매년 언급하는 학생이 돼버렸기 때문에 박제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같은 선례가 반복되지만 않으면 되겠죠. 오케이? 반드시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벌써 10몇 년이 지났네요. 2007년도였으니까 12년이든 미쳤나? 왜 이렇게 늙었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치고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였냐면 직사각형의 면적이 가장 커지려면 어떻게 되면 된다고? 이 면적이 가장 커지려면 최대가 되려면 이 꼴이 성립하면 된다가 되니까 정사각형이 되는 거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P3와 유사한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사이의 관계를 때려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P3는 뭐가 되겠어요? P3는 이걸 3로 확장을 시키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뭐야? 3으로 나눠주고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을 때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x1과 x2와 x3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뭘 할 수 있다고? 또
여기가 세 개 합이 항상 일정하다. 직육면체의 둘레의 길이가 일정했었다. 라고 친다면 얘가 항상 일정할 테니까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값이 가장 커지기 위해서는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보다 정육면체일 때 면적이 가장 커질 것이다.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는.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비슷한 얘기로 뭐도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원에 내접하는 N각형이 있었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었다고 칩시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각형의 넓이가 가장 커지기 위해서는 무슨 사각형이어야 되겠어? 상식적으로. 왜? 그냥 원래 그렇잖아. 그치? 최대체도가. 그치? 그래서 대충 정사각형일 것 같아요. 근데 수능 문제였으면 그냥 정사각형이겠죠. 뭐 이렇게 풀면 되는데 수능이 아니잖아. 논술이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증명하니? 이게 정N각형은 무조건 정N각형일 때가 가장 넓이가 커진다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까? 그렇겠죠, 아마도. 그죠? 그렇겠죠, 아마도. 막 이렇게 되면 넓이가 아무래도 좀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때 쓰이는 거는 참고로 그냥 알아놓으세요. 이 문제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1-3번으로 그냥 가라로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원에 내접하는 정 N각형이 있었을 때 그 넓이는 왜 가장 커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지름은 편의상 R이라고 치고요. N각형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얘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여기를 세타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세타2라고 해서 쭉 합쳐서 뭐야? 세타1부터 세타2부터 해서 어디까지? N각형이니까 세타 N까지 때렸을 때 합이 2파이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N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N각형의 넓이 SN이라는 녀석을 하나 정리를 해주자면 n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에다가 R제곱에다가 사인 뭐야? 세타 i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세타 i는 i를 1부터 n까지 전부 다 합쳐주시면 바로 뭐가 된다고?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갑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2분의 1 R제곱은 뭐예요? 항상 이만큼은 상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2분의 R제곱은 상수이기 때문에 걔를 밖으로 뺍니다. 아시겠죠? 그럼 사인들이 두루룩 합쳐지면서 그걸 합을 최대화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편의상 이렇게 잡읍시다. 뭐 둔각 같은 게 나오지 않도록 세타를 0부터 파이까지다 라고 잡아준다면 세타 i들을, 그쵸? 뭐 한 놈이 엄청나게 큰 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잖아. 그러니까 파이라고 잡아준다면 사인은 어떤 그래프예요? 사인은 어떤 그래프야? 위로 볼록한 그래프죠. 사인은 위로 볼록한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등식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고요. 마침 여기 젠센 부등식 써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 부등식을 쓸 수 있겠지. 봐봐. 여기가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n까지인데 그거의 합이라고 돼 있잖아. 이거 이해 가십니까? 즉 다시 말하면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해서 어디까지? 사인 세타 n이 되어 있다고요. 자, 그 녀석을 뭐로 나눠준다고? 다시 n으로 나눠준다고. 근데 아까 얘는 아래로 볼록할 때 이쪽이 크다는 거였으니까 위로 볼록하면 반대쪽이 크겠죠? 그래서 이쪽이 반대쪽이 크다. 이쪽으로 때려주시면 되고 사인 뭐가 돼요? 사인 세타 1부터 세타 n까지 된 다음에 다시 여기 n분의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얘는 뭐라고? 세타 1부터 세타 n까지 뭐라고? 상수 2파이예요. 그럼 주어진 n에 대해서는 n분의 2파이 정해진 값이지. 사인도 정해진 값이지. 정해진 값이니까 뭐 할 때가 최대값이 되겠어? 등호 성립할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등호가 성립하려면 세타 1부터 세타 n이 어때야 된다고? 싹 다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같은 점에서 딱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넓이가 가장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 N각형이 될 때가 넓이가 가장 커진다라는 것들도 젠센 부등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이나 젠센 부등식이나 요 정도 두 개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사실 애지간한 부등식들은 다 유도가 됩니다. 알겠죠? 코시주브라츠 부등식이나 삼각 부등식 같은 경우는 약간 기하적 측면이 있는 문제들이고 수식적으로 증명을 할 때는 자, 요 두 가지 정도면 거의 다 되니까 요런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거 하나 잘 알아놓도록 하시고요.